자, 윤석열 씨 부분이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면 특수활동비를 거론하는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윤석열에 대한 뭐 경쟁이 기각됐다고는 하지만 가족에 대한 수사가 4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실상 보복으로 지금 원전 관련한 탈원전 관련한 압색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 차원에서 보면 당대표 이하 저렇게 건방진 외청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물러날 뜻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물러날 뜻이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내와 장모의 혐의가 특히 장모의 혐의가 너무 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아비는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가장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러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슨 뭐 다른 커다란 공익보다는 지아비로서. 네, 윤석열이 저 법무연수원에 또 9일날 갔지 않습니까? 네. 가서 했다는 말 중에 키워드가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다 하니까 어떤 언론은 윤석열이 지금의 어떤 검찰 개혁에 관련한 사건들과 연계를 지으면서 이런 식으로 반발했다고 쓰는 언론이 있고 어떤 한쪽에서는 한 발 물러서서 수위 조절했다는 언론이 있고 되게 제각각이더라고요. 해석하기가.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냥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한 말이에요. 검찰의 주인이 국민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어쨌든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요. 멋있는 말을 누가 써주지 않았나. 국민을 팔면 뭔가 있어 보이니까. 저는 뭐 그 정도로 보고 검찰의 주인은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이고요. 네. 검찰의 수혜자는 검찰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해석이 달라지냐면 네. 우리는 검찰의 주인이 윤석열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말로 아니야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야라고 말하는 답변인지 아니면 저쪽에 생각했을 때 검찰의 주인은 추미애거나 문재인이거나 뭐 이런 쪽으로 프레임화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저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쪽에 대한 대항 논리로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말하는 건지 서로 해석이 제각각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뻘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의 힘을 붙이면 맞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검찰의 주인은 국민의힘이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런 말을 그 이전에도 좀 막 멋있는 얘기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들은 많이 하는데 그걸 하면서 본인이 막 이렇게 막 거울 보고 막 이렇게 심취해 있을 걸 상상해 보니까 너무 막 끔찍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생각을 왜 해요? 아니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알 텐데 자기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한쪽에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굳이 막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제 나를 한번 밟고 가라 이제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날 이제 밟고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자. 약간 이런. 그렇게 멋있게. 네, 강병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표현 중에 검찰의 해임 당대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검찰의 힘당. 그럼 국민의 힘당 자매당. 그러요. 위성정당인 거죠 지금. 그 선거법 개정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나가면 어떡하냐? 검찰의 힘당 해가지고 1번부터 후보 20번까지가 다 검찰 출신이야. 그거 뭐 멋있는데? 정말 섹시하다. 검찰의 힘당.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전부 비례로 까는 거지. 그러니까요. 위성 비례 정당. 그래서 나중에 대통합을 통해서 당 대표가 이제 되고 뭐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수준으로.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지난번에 대권 후보 지지율 15% 나왔잖아요. 네. 그 15%가 독자 정당 창당 가능성의 시금석이에요. 더 커요. 왜냐하면 바로 영입되는 케이스보다 그게 훨씬 더 시너지는 더 나거든요.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야 검사들 1번에서 20번까지 쫙 공천하면 진짜 좋겠어. 볼만하겠어. 훌륭하겠다 진짜. 정말. 만약에요.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잠깐 한 이야기인데 검찰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날이 만약에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요. 진짜 나라 망하는 수준까지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지금 촛불의 민주화 시대에도 온갖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전관예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사건 봐주기 하면서 돈 버는 형태 그가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검찰의 수장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법률 서비스라는 서비스는 다 사라지는 거죠.
그 제가 윤석열 총장의 그 국민의 것이다를 제가 좀 이렇게 자꾸 뻘소리라고 하고 이렇게 불경스럽게 죄송합니다 총장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약해지지 마. 우리는 이제 그런 거는 지난번에 프랑스 혁명 얘기하고 공화국 얘기해서 깜짝 놀라서 그랬어요.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 얘기할까? 그래서 공화국을 얘기했을 때 저 앞에는 가로 열고 검찰, 가로 닫고 공화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객관적으로 이게 내가 말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그때 확신 비슷하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니라. 도대체 뭐세요? 요즘 왜 이러세요? 저 떨어가지고. 또 무슨 기소된 거 있으세요? 아니 지켜드릴게요. 아직 안 끝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도 제가- 재판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하세요. 참 근데 다행이요. 제 거는 서울중앙지검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마음이 놓여. 진짜. 아이고. 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싸움에서 진짜 중요한 게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나는 윤석열을 임기를 채우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요. 정의구현 생각이 차원에서라도. 바뀌었어. 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언제 네, 바뀌었냐면 원전 관련하여 그 압색할 수사 때 압색할 때 이건 아니다. 이건 대통령을 겨냥한 거구나. 임기 내내 흔들겠구나. 네, 그거였어요. 그런 용도로 쓰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논란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그만 두게 만들어야 돼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총공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싶은 어떤 위기의식?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시간 싸움이다, 수싸움이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진짜 진정한 정의 구현과 공정 차원에서 윤석열 장모 아내 건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진행 상황. 그리고 그 외에 윤석열 총장과 핵심은 윤대진 형. 용산 세무서장 네, 출신. 그 관련하여 그들이 다니던 골프장의 압색 영장을 아무리 신청해도 검찰이 압색 영장을 다 신청하지 기각했죠.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기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하여 만약에 뇌물이 오갔다면 그 공소시효는 내년 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추미애 장관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네. 않나. 그래서 이게 지금 속도 싸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미애 장관을 국민의힘이 최근에 워딩을 하나 만들었죠. 추미애 광인 전략. 달리 말하면 그냥 미친 X 전략이잖아요. 와, 크레이지 러브라는 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할 때 크레이지. 예를 들면 손흥민 연속해서 막 골 넣을 때 사람들이 미친 손흥민 그러잖아요. 야. 그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추미애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상상 이상의 어떤 조치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미친 척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추미애가 미친 척한다. 그 전략으로 바라보는 게 난 신기하더라고. 차라리 미친으로 끝내면은 그냥 저쪽이 진짜 나쁜 놈들일 것 같은데 전략으로 바라봐주는 게 난 되게 신기하더라고. 옛날에 한나라당이 어느 정도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탄핵 시도하고 그 이후에 정말 처음으로 민주개혁 세력이 162석 얻잖아요. 그때는 민주노동당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탄핵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썼다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선거법 위반 걸어서 탄핵 추진해 놓고 국회에서 그리고 헌재에 걸어놓고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민주개혁 세력이 압승하니까 그냥 이제 각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원칙대로 가다가 그냥 세상 순리대로 결정이 나면 그거를 가지고 전략이라 그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수진이 뭐라 그랬냐면은 추미애가 그걸 날 것이다고 예를 들었던 게 노 대통령 탄핵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삼보일배했고 이것도 지금 윤석열 특활비를 문제를 걸었는데 자신이 탈릴 거다. 하루 만에 깨지잖아. 하루도 아니야. 반나절 만에 깨졌어요. 18일에 재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수진 씨. 야, 진짜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혁을 하려고 하면요. 조국 장관처럼 살아도 달리니까.
사실 정말 쫄릴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3명이 다 기소가 걸려 있어가지고 이거 쫄잖아. 저 너무 쫄잖아요. 쫄아요. 쫄아가지고 할 말 다 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앞장서시는 분 계시니까 나도 그러면은 그거 쫄리는 내가 거, 뭐라고 그렇지, 뭐 하면서 얘기하고 그거에 또 영향 받는 분들이 또 있을 거고. 결국은 이거는 연대 힘으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 추미애도 개인일 뿐이에요. 추미애 장관은 우리 다 연대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지키겠다라는 연대. 추미애 장관과 연대가 아니라 혈맹이 돼야 되는 1순위 민주당이에요. 예.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요. 조국 장관이 계속해서 엄호를 하는 이유가 연대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해본 사람으로서. 그래 실제로 막 여러 가지 재판 결과가 나오고 막 정경심 교사 7년 때리고 막 이러는 것들이 거의 미친 검찰의 진짜로 광인 전략이라고 난 봐요. 미친 척 해버리는 거지. 이거는 크레이지 러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매드. 매드. 다르네요 이게. 다르죠. 느낌이 확 다르지 않아? 네네. 크레이지 러브 그런 막 열정적 이건 매드. 자, 매든지 크레이지인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미친 척 해버리면 무서운 거거든요. 진짜로 미쳐서 미친 게 아니라 미친 척하면서 그냥 막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원군 전략. 네, 그렇죠, 그렇죠. 상가집 개노릇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갖고 집권하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인데 윤석열은 그런 면에서 전략이 없는 거죠. 멋있는 말만 하세요. 그러니까 전략이 없는 게 스스로가 자기의 명을 재촉하고 있는 상태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 이미 국민의 지임 쪽에 어떤 그 치우친 것 같은 느낌의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윤석열이 하는 모든 수사는 우리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이미 공정성을 잃어버린 검찰총장이 돼버린 거죠. 아니 그 국민의힘 편 같이 느껴져요. 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이야 막 언론 그 여론조사 같은데 보면은 추미애를 지지한다, 뭐 윤석열 지지한다 몇 % 나오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걸 왜 해요? 그리고 윤석열 자체가 이미 어떤 고착화되어 있는 이미지 속에 공정한 수사를 한다고 해도 이미 색깔이 퇴색해 버리는 상황에서는 검찰총장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 문항을 그 윤석열 검찰이 국민의힘이 고발한 원전 정책에 관하여 2주 만에 신속히 수사를 시작하고 몇 군데를 압수했는데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불공정하다가 과반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도 진짜. 예, 그래서 그 여론조사 볼 때 문항을 챙겨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제목만 보고 그렇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스스로를 밝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오는 경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은 이회창 모델이거든요. 현 정권의 반기를 들면서 어떤 거 큰 건데 그 이회창도 그 당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가 이렇게 커 나오는 과정에 논과 밭은 지금 촛불 시민들의 논과 밭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뿌리는 여기서 내려놓고 저쪽으로 가지가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결국은 저쪽에 뿌리 못 내린다. 어차피 저쪽 사람 중에 핵심은 윤석열을 자신들의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수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열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정부 여당이나 개혁 쪽의 일부 전략가들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임기를 안 채우고 그만두면 이분이 보수의 아이콘이 돼서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전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분열 카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만. 예. 그리고 이런 전략으로 일을 결정하는 거에도 반대합니다. 지금 그런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식의 선에서 검찰총장이 야당 편을 들고 검찰총장이 여당을 표적으로 해서 수사하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잖아요. 예. 공무원 자격이 없다. 그냥 이런 단순한 차원에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전략을 짜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의원님 말씀은 원리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거죠. 단순 명쾌하게 결정하는 거지. 예. 뭐 윤석열이 이렇게 되면 뭐 야권 후보가 되고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서요. 김경수 재판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